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윈32 API를 이어서 공부한 내용을 설명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제가 만든 부분의 예제를 구현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기능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움직이는 건 이제 델타 타임으로 움직인다고 이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총알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모난 모양이 이렇게 하나가 발사가 되게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가 발사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떼는 그 간격 사이만큼 이제 함수가 돌게 되는데 그 함수가 도는 횟수만큼 이 네모가 그려져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쭉 누르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네모가 생성돼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사정거리 개념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소 사거리와 최대 사거리가 있고 이 사거리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Q를 누르게 되면은 사거리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Q를 좀 눌러보고 이렇게 하면은 사거리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원래는 이 지점까지 이제 총알이 발사가 되는데 지금은 현재는 이 지점까지 총알이 발사되는 걸로 사거리가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를 늘려보겠습니다. 사거리를 늘리게 되면은 이 지점까지 이렇게 이 지점까지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지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 지점, 세 번째는 이 지점으로 사거리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알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총알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페이스바, get a sync key state에 이제 스페이스바가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을 위해서 제가 변수를 선언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rectangle이라는 플롯 변수 4개로 이루어진 사각형 구조체 제가 선언한 거죠. 이거 위에 가보면은 제가 사각형 구조체 하나 선언했습니다. 플롯 타입으로. 원래 이제 렉트라는 구조체가 제공이 되는데 이 렉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롱 타입이므로 플롯 타입으로 이제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이 있는 구조체를 하나 정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블릿을 하나 만들어내겠는데 그 네모난 총알이죠. 총알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get 플레이어 블리츠라는 벡터입니다. 이게 벡터에다가 푸시 100 해가지고 이제 블릿을 하나 넣게 됩니다. 푸시 100이면 이제 계속 뒤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겠죠. 즉 이 블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벡터라고 해가지고 전역 변수로 벡터가 전역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총알 자체가 기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스페이스바를 찰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한 번 누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함수가 호출되면서 스페이스바가 눌렀다 떼질 때까지 해당 스페이스바에 계속 들어오면서 총알을 생성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총알이 한 번 누른다고 하나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 총알 모두 벡터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벡터에 저장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벡터에 저장을 해서 이동하고 출력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벡터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여기 전역 변수에다 선언을 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는 지역 변수로 선언을 했었는데 이 벡터를 지역 변수로 선언을 하니까 매번 들어올 때마다 벡터가 초기화되면서 분릿이 쌓이질 않습니다. 즉 총알이 쌓이질 않고 총알이 한 개만 계속해서 한 개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뭐랄까 총알이 다 나갈 때까지 플레이어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벡터를 전역 변수에다 선언을 했고, 이 전역 변수 벡터를 선언을 할 때 되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다가 처음에는 이제 인클루드 하고 여기엔 없죠. 벡터 인클루드가. 벡터 인클루드는 여기 즉 미리 컴파일되는 헤더 파일에 벡터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여기서는 유징 네임스페이스만 정의를 해줘도 벡터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벡터를 정의를 했더니 벡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자꾸 잘못된 문법이라고 이렇게 뜨길래 벡터를 이제 미리 컴파일된 헤더 파일에 선언을 했더니 됐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용하려면은 이제 내가 선언을 해서 사용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된다라고만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cpp 파일에도 framework.h라는 파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놔도 이제 미리 컴파일된 헤더가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미리 컴파일된 헤더인 것 같아서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딱히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쭉 가보면 이제 블릿을 저장을 하죠. 블릿을 저장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스피드 값을 재설정을 합니다. 이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초당 300씩 초당 이동 속도가 300인 아까 그 게임 플레이어가 이제 초당 300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알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라야 되기 때문에 초당 500으로 해가지고 500 곱하기 델타 타임으로 해가지고 초당 500 정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고요. 스피드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벡터의 이터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걸 순회를 하면서 이동을 시키고 총알을 이동시킨 다음에 그 이동시킨 총알 값을 출력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터레이터 두 개를 선언을 했고요. 하나는 일반적인 이터레이터, 하나는 엔드 이터레이터를 미리 받아놨어요. 엔더 이터레이터는 이 이터레이터와 비교를 해서 이게 마지막 이터레이터인지 즉 마지막 데이터인지를 비교를 하려고 엔드 이터레이터를 잡아놨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터는 해가지고 비긴을 한 번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엔드 이터레이터를 여기 끝에다가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건식은 매번 포문이 한 번 돌 때마다 이제 이 조건식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엔드 이터레이터를 여기다 놓게 되면은 매번 엔드 이터레이터를 호출해서 엔드 값을 받아오게 되는 거라서 어차피 엔드 이터레이터는 이레이즈 하거나 이런 벡터의 상태 값이 벡터의 요소가 삭제되거나 벡터의 요소가 추가되거나 하는 그런 작업이 없다라고 하면은 순회만 한다고 하면은 이 엔드 이터레이터는 한 번만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엔드 이터레이터를 한 번만 받아서 여기 비교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비긴 역시 벡터 안에 요소가 삭제되거나 뭐 요소 수가 변한다거나 이런 변경이 없으면은 한 번만 초기화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이터레이터 받아놓은 거에 비긴 이터레이터를 대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터레이터 비긴 받고 그 다음 들어와서 이터레이터의 right 첫 번째 요소겠죠. 0번째 요소의 오른쪽 값을 증가시키고 왼쪽 값을 증가시킵니다. 즉 이게 이터레이터가 뭐냐면 결국엔 벡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 벡터에 저장된 게 뭐냐라고 봤을 땐 결국엔 분릿입니다. 총알이고 총알 크기는 아까 작았었죠. 제가 정확히 총알 크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줌밋을 키고 제가 총알 크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게 이제 플레이어 크기라고 쳤을 때 총알 크기는 이만큼입니다. 즉 이 여기가 이제 중간점 이게 사이즈가 100이라고 했을 때 색깔이 너무 안 보이네. 이 사이즈가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 중간 지점이 50이겠죠. 50이고 총알은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여기서 25 떨어진 만큼 즉 여기서 25만큼 마이너스 더 내려온 값이냐 플러스 된 값 그리고 여기서 25만큼 마이너스 된 지점에서 이제 총알이 발사가 되기 때문에 right와 left만 알면 이제 이 총알이 이동하는 걸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오른쪽으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값과 왼쪽 값 즉 총알의 왼쪽 값은 플레이어의 오른쪽 값이 되고 총알의 왼쪽 값은 플레이어의 오른쪽 값이랑 맞닿아 있고 총알의 오른쪽 값이 앞으로 증가를 하면은 왼쪽 값도 증가를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위아래 값은 상관없이 오른쪽 왼쪽만 증가를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드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터 레프트가 이제 이 총알이 발사되는데 이 조건이 없으면 총알이 계속해서 쭉 발사가 되게 됩니다. 즉 앞으로 계속 나간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터레이터의 레프트 값, 즉 총알의 왼쪽과 그 다음에 윈도우, 즉 현재 창 크기의 오른쪽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린으로 해야겠다. 현재 창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이죠. 이렇게 이게 현재 창이라고 했을 때 총알의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이렇게 맞닿게 되면은 총알이 이 의미겠죠.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총알이 나간 거다. 이 화면을 나갔기 때문에 이레이즈 즉 총알을 지우는 거고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레프트는 그대로 가고요. 총알의 레프트가 어떤 기준을 넘어가면은 총알이 넘어간 거다라고 측정을 하고요. 이게 플레이어의 라이트 값, 즉 캐릭터의 현재 플레이어의 라이트에서부터 라이트 더하기
플레이어의 레인지면은 현재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사정거리입니다. 사정거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정거리는 기본 초기값은 500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하면은 라이트가 여기가 100이라고 하죠. 100이고 사정거리가 500이면은 여기가 600 지점에서 총알이 멈춰야 됩니다. 즉 총알이 여기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쭉쭉쭉쭉 가다가 600 지점에서 레프트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린해서 이게 기준점이라고 하면 레프트가 여기가 되면은 이제 이 총알 역시 삭제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5와 연산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총알을 삭제해라 하는 거고요. 이레이즈 함수를 사용을 해서 현재 이터레이터를 넣어줬고요. 먼저 거리를 증가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리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증가된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레이즈라면은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이 된다면은 이제 이레이즈를 통해서 이터레이터를 넣어주고 현재 이터레이터를 넣어주고 지우고 나서 그 다음 이터레이터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즉 지우게 되면은 요소를 가운데든 어디든 지우게 되면은 한 칸씩 이렇게 땡겨 오게 되죠. 그러면은 해당 자리에 있는 이터레이터가 다시 이제 반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삭제된 자리에는 그 다음 이터레이터가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그 이터레이터를 반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소가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엔드 이터레이터 역시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 이터레이터를 다시 받아서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소의 수가 변화가 있으면은 엔드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다음 값을 가리키고 있는데 맨 마지막 값이 한 칸 줄어들었으므로 엔드 이터레이터를 그 앞으로 당겨서 그 앞에 값이 엔드 이터레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을 반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엔드 이터레이터를 이렇게 한 번 더 반환을 해준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도 해당 안 되고 여기에도 해당 안 된다. 즉 발사된 총알이 현재 창을 넘어가지도 않았고 발사된 총알이 현재 레인지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터레이터를 증가시켜서 다음 총알이 이제 다음 총알의 값이 이제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캐릭터를 그려주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순회하면서 렉탱글 함수로 이제 총알을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터레이터가 총알이라고 했죠. 그대로 총알을 또 한번 이렇게 쭉 그려주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프레임이 돌 때마다 총알이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전 한 번 눌렀는데 지금 몇 개 나가죠. 한 두세 개씩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가면은 총알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총알이 또 뒤로 오고 그 다음에 2를 누르면은 증가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삭제되는 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Q를 눌러서 사정거리를 좀 줄이면은 사정거리가 줄어든다는 것까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정지된 화면인데 이제 총알이 그 스피드만큼 증가된 총알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게 순회되면서 쭉 연결돼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프레임은 정지된 사진입니다. 그 프레임을 초당 얼마만큼 많이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움직임 자체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함수 자체 run 델타라는 함수 자체가 어디서 호출되는지를 보면은 여기서 run 델타가 계속해서 호출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플래그는 true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true고 픽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은 true를 반환을 하지만 아무런 이벤트가 없을 때는 false를 반환을 합니다. 즉 그래서 제가 어떤 키를 누르면은 분명히 픽 메시지에서도 반응을 할 겁니다. 반응을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픽 메시지에 이제 트랜스 메시지에서 윈도우 프로시저로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는 WASD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WASD에 대한 정의가 없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키다운을 했을 때 WASD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여기 escape, ESC에 대한 정의가 있죠. 즉 이 말은 여기서 얘를 종료할 때 X를 누르는 게 아니라 ESC만 눌러도 이제 종료되게 해놨고요. 그리고 E와 Q가 있습니다. E와 Q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누를 때마다 이게 한 번 실행되면 됩니다. 즉 한 번 누를 때마다 한 번 실행되게 하려고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이것들을 아래 이제 처음에는 run 델타에다 넣었었는데 키 어싱크
get async key state 함수를 이용해서 받았는데 얘네들이 프레임을 계속 타다 보니까 한 번만 눌러도 한 번만 눌리는 게 아닌 막 몇 번씩 눌리게 되는 겁니다. 즉 제가 원하는 거는 E 한 번 눌렀을 때 Q 한 번 눌렀을 때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는 건데 한 번 애초에 한 번 누른다고 해서 한 번 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눌렀다 떼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run 델타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프레임이 도니까 프레임이 계속해서 찍히니까 이제 막 한 200, 300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한 번 눌렸을 때 한 번만 호출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정의를 했고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프레임을 타면서 이제 뭐랄까 프레임을 타면서 그게 움직이거나 그런 걸 구현을 해야 될 때는 여기 이제 데드 윈도우의 데드 타임을 이용을 해서 여기 run 델타에다가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도 이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WASD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바 역시 총알 나가는 거 역시 여기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 함수는 계속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키의 입력이 있을 때만 이것들이 실행이 되고 키의 입력이 있을 때만 이것들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게 계속 그려지면서 렉탱글도 계속 그려지고 그 다음에 뭐 총알이 있으면 그리고 없으면 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설명드릴 게 있나? 즉 그리고 나간 총알은 결국엔 다 지워지죠. 나간 총알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다 지워집니다. 벡터가 그래서 결국에는 다 비워질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 분릿이 이제 벡터에 막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타게 되면서 쭉쭉쭉 타서 여기서 이제 하고 이래 이제 벡터가 이래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만약에 레프트 값이 이제 커지지 아직 안 크다면은 그만큼 아직 안 크다면은 이렇게 되는데 계속 돌면서 분릿 사이즈만큼 돌고 그리고 이제 분릿을 다 그려놓고 그리고 또 이제 분릿이 또 계속 돌겠죠. 계속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이 발사된 총알들이 결국에는 다 사라질 때까지 여기에 해당되거나 여기에 해당될 때까지 계속 돌 겁니다. 어차피 런 델타는 특정 메시지가 없을 때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있으면은 특정 메시지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를 들어옵니다. 있으면은 여기를 들어와서 디스패치 메시지가 결국에 호출하는 함수가 콜백 함수인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호출해서 뭐 이 중에서 있나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이게 나오겠죠. 이게 디프 윈도우 프로시저가 해가지고 디폴트로 해서 이게 계속 나오다가 만약에 제가 E나 Q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 호출이 될 거고 ESC를 눌러도 이게 호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특정 이제 이벤트가 있어도 여기 없기 때문에 다시 돌면서 이제 ASDF가 이제 호출되는 이쪽 런델타로 계속 들어와서 이 키가 이제 입력이 된 거를 인식을 해서 이걸 호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른 만큼 이게 결국에 다 벡터에 담겼다가 결국에는 계속 호출되면서 이 조건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레이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